그곳은 긴 세월 동안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째서 싸우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이미 거의 없었다. 끝없는 싸움이 가져온 것은 전쟁의 효율화였다. 아주 적은 피해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추구되었다. 그 결과 전장은 드론 등의 무인기가 지배하기에 이르러 각국은 그 성능의 강화와 행동 루틴의 최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 강대한 군사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초병기 섬도는 한 소녀에게 맡겨졌다. 그 소녀 레이는 개발자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잠재 능력을 발휘. 역사나 전술 그리고 섬도라는 기술, 동년대의 소녀가 수년에 걸쳐 이해할 수 있을 정보를 며칠 만에 이해했다. 그에 더해 섬도에 의한 경이로운 운동 능력을 얻은 그녀는 불과 바로 전에 얻은 정보를 바로 실천, 행동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역전의 병사여도 공략하기 어렵고 여겨지는 훈련을 아주 쉽게 클리어해 보였으며 유례 없는 재능을 보였다. 이렇게 레이는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며 섬도의로서 분쟁 지역에 몸을 들이게 되었다. 그날도 레이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적국이 공격해온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레이는 즉각 섬도를 기동, 그 몸을 베이스 슈트에 감싸며 바로 단신으로 날아갔다. 상공을 일직선으로 날아가 전장으로 향하는 레이. 슬슬 도착이네. 그런 혼잣말을 하던 레이의 눈앞에 적이라 생각되는 대군이 모습을 나타냈다. 언제나처럼 사명감에 불타올라 언제나처럼 끊임없이 전투에 임하는 레이. 하지만 그날의 전투가 그녀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된다. 다가오는 적의 무리를 순식간에 섬멸한 레이. 임무를 끝내고 귀환하려고 하는 그녀의 곁에 갑자기 적국의 소녀가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소녀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자국의 비장의 수였을 터인 섬도였다. 갑작스런 기습에 대응이 늦은 레이였지만 한순간의 틈을 타 근거리 격투형 투썸 모드 X005 카이나로 장비를 교체. 중장비와 같은 두 팔로 응전했다. 그에 대하여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배어오는 섬도를 사용하는 소녀. 몇 번의 공방 끝에 소녀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는가 싶더니 조용히 섬도를 내렸다. 그리고 스스로 크게 거리를 벌리며 그대로 사라졌다. 싸움이 끝났다. 레이는 자신과 닮은 소녀의 출현에 논란과 당혹을 감출 수 없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인간인 자신과 똑같이 호흡하고 피가 흐르는 육체를 가진 생명의 고동, 자신과 호각, 어쩌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섬도이, 지금까지 상대를 해온 기계가 아닌 적, 다양한 감정이 레이에게 밀려든다. 과연 자신은 이 손으로 그 소녀를 끝낼 수 있을까? 한편 적국의 소녀는 단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왔다. 군사제국의 무기로 태어나 대섬도의로서 철저하게 조정된 존재. 설령 상대가 무엇이든 간에 용서 없이 단지 효율적으로 눈앞의 적을 부술 뿐. 하지만 자신과 같은 소녀가 주저하며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 모습에 아주 조금이나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적국 섬도이와의 격렬한 싸움. 그날부터 레이는 계속 고뇌하고 있었다. 자신과 닮은 동년대의 소녀와의 만남, 놀라움과 단혹감과 함께 아주 조금의 기쁨도 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이야기해보고 싶어. 상대는 적국의 병사일 텐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전력으로 부딪혀올 그녀에게 방심했다간 목숨이 위험해. 그렇다면 답은 싸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그날의 싸움에 레이의 앞에 다시 검은 섬도이가 나타났다. 앞선 싸움을 분석하고 대항책을 가지고 임하는 레이. 아주 작은 차이로 전세가 기울어져 갔다. 간신히 벌려낸 일순간의 틈에 레이의 검격이 날아갔다. 땅으로 떨어지는 검은 선도이.
그리고 그걸 쫓아내려가는 레이. 검은 선도이가 땅에서 자세를 다시 잡았을 때 눈앞에는 파란 장갑으로 교체한 레이의 모습이 있었다. 레이에게서 공격을 할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은 선도이는 칼을 잡고 응전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다 문득 이변을 눈치챈다. 통신이 방해되고 있다? 거점 방어형 도이 모드 섬도이 시즈쿠. X 시리즈에 있어서 철벽 같은 방어, 전자적 능력을 자랑하는 장비. 그건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레이의 방책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전투 중에 좌표를 로스트했다면 바로 적의 회수부대가 행해올 것이 틀림없었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60초 남짓. 나는 레이. 당신은? 레이가 말을 걸자 검은 섬도이가 쥐어짜내듯이 입을 열었다. 로제. 원래라면 쓸데없는 대화에 로제가 응한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대답하며 레이의 틈을 엿보았지만 상대의 자세에 방심은 없었다. 그에 더해 부상당한 지금의 몸으로는 퇴각도 어려웠다. 통신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 아니면 동기어진이라도. 앞으로 30초. 레이는 어디까지나 전투 자세를 풀지 않고 로제를 바라보았다. 낙하한 충격으로 부서진 것일까? 부서진 바이저로부터 로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픔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표정에 변화는 없었다. 마치 기계 같은, 인형 같은 표정. 하지만 그 붉은 눈동자 속에서 깊은 감정이 엿보였다. 외치는 것 같은, 울고 있는 것 같은. 앞으로 15초. 레이는 싸움을 그만두었다. 자신은 그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에도 사람을 죽이길 바라지 않았다. 앞으로 8초. 너도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지? 제대로 답변이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지금 느낀 것을 입으로 냈을 뿐. 앞으로 2초. 레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등을 돌리고 떠났다. 0. 그 직후 로제의 통신이 회복되었다. 앞으로 10몇 초 후에 회수부대가 도착한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낙하한 드론을 회수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회수당하는 로제. 움직이지 않게 된 몸을 지탱하며 로제는 생각했다. 어째서 자신을 끝내지 않았을까? 어째서 거기서 미소를 지었을까? 가슴속에서 솟아나오는 무언가에 로제는 당혹스러웠다. 다만 그건 불쾌하지 않았다. 따뜻했다고 생각했다. 처음 겪는 상냥함에 그녀의 마음이 녹고 있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레이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군사행동, 섭략이 결정된다.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금이야말로 군사제국의 본거지에 공격해 들어간다는 방침이 된 것이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겠어. 이 이상 로제와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레이는 새로운 결의를 가슴에 품고 이미 출격 준비를 기다리고 있던 선두기구 허큘리 베이스에 올라탄다. 그리고 출격 신호와 함께 힘차게 하늘로 날아갔다.